안녕하십니까, 이리온 스튜디오입니다. 네, 반도체입니다. 어쩌면 최영산 연구원이랑 시작 전에도 좀 얘기를 더 나누고 그랬는데, 요즘 시장에 보면 시장을 압도하는 펀드들은 다 중소형주 펀드죠. 가장 네. 수익률, 수익률 비교할 수가 없는 수익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형주를 찾다가 이제는 IT 쪽으로 좀 넘어오는 느낌, 수급이. 네네네. 우리 사과나무 시리즈의 FNS테크도 이제 다시 좀 움직이는 것 같고 더. 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워낙 우리가 싸게 잡아 넣으신다면 안 보시는 게 낫고 그냥 굳이 뭐 이렇게. 네. 펀드가 좋은 종목들이니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거고, 이제 새로운 게 뭐 할 게 있나 더 뒤져보다 보면 최근에 최영상의 탐방을 좀 더 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그 결과를 오늘 좀 보여드릴 거고. 네. 또 하나는 그러다 보면 시장에서 이제 저는 이제 헤드니까 전략 쪽과 기업 분석 쪽에 줄을 같이 놓고서 이제 조율하면서 듣고 체크하는데, 온도차가 좀 느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섹터 바텀업 리서치에서는 뭔가 아직 좀 반도체 쪽에 업황이 네. 자신 없다. 시장 언더 이상 뉴트럴 내지는 약간 오버웨이트, 시장은 일 것 같은데 네. 확 지르긴 그렇다. 네네. 이게 톤이지 지금. 그렇죠.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언더까지는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언더는 아닌 것 같아요. 기존에는 언더였는데. 그치. 언더였다 이제 채워 넣기 시작했는데. 그렇죠. 반신반의하는 거지. 근데 또 내가 이제 또 매크로 측면에서 보면 어떤 우리가 리턴이라는 것, 그 수익률이라는 것과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보면 또 대안이 별로 없는 상태가 우리 시장에. 그렇죠. 그렇다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좀 나는 위를 열어줄 것이다가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거고. 네네네. 그렇다면 여기서 조합이 나오는 게 일단 IT 장비주 같은 건 좋을 것 같고, 일단 반도체 장비들은. 그러니까 제가 보는 뷰는 뭐냐면 17, 18년도 사이클하고 지금 사이클하고 분명히 많이 다른데 17, 18년도 사이클 때는 전자닉스, 특히 하이닉스가 워낙 강했어요, 주가가. 네, 그때는 메모리 사이클이 워낙 강했고, 그치. 지금은 그때보다 메모리 사이클 강도가 조금 약해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비메모리라든지 뭐 EUV 그 외에 엄청나게 수많은 변수들이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들의 새로운 스토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17, 18년도보다. 그러니까 옛날에 좋았던 중소형주 무슨 그것만 보시면은 시장이 정체된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원희가이패스, 테스, 뭐 PSK 같은 거밖에 부모를 얘버리네. 테스 같은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하이닉스에 관련된 텍스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되게 저희가 에날로 이런 걸 막 뒤져봐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또 이렇게 새로운 영역으로 가고 있는 종목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번에 사과나무 걸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좀 강하게 세일했던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FNS테크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종목군이 되게 넓어졌어요. 중소형주들이. 그치. 네, 되게 넓어지고 더 활발해지고, 네, 훨씬 더 액티브해지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훨씬 더 뭔가 중소형주 움직임도 IT 내에서는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중소형주를 소개해주고 왜 탐방 다녀왔던 내용들,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업황에서 어디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관련된 업체가 뭐냐 매칭을 시킨 거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되게 그치. 그거랑 그 얘기를 오늘은 짧게 가고, 다음에 전반적으로 IT 전체에 대해서 내가 또 생각하는 방향이 있어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그 얘기를 합시다. IT 중소형주에 최근에 탐방 꽤 다니셨으니까 그 결과가 어땠는지. 최근에 되게 재밌는 내용이 전자닉스에서는 굉장히 하반기 조금 불확실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치. 중소형주들은 가이던스를 유지시키거나 올리는 애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올리는 놈들이 아주 독특하더라고요. 네, 그런 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업종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네가 또 말을 끊으시는데 IT 대형주를 얘기하는 것도 거의 똑같아. 재고 얘기하는 거잖아. 재고 지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그게 이제 뭔가 미련, 뭔가 시장에 대해서 이게 하반기에 매크로가 불확실하니까 자꾸 재고가 더 불안한 업체들이 이런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그 문제조차도 한 6, 7월 가면 상당히 해소될 것 같다는 게 내 추론이야. 맞아요. 근데 기관들이나 제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재고가 축소되는 걸 보고 들어가야 돼요. 보자고 하는 거야.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언더는 아닌 상태로 가능성은 열어두고. 왜 그 재고를 고민하지 않냐면 최근에 오늘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 막 맨날 TP 올리고, 요새 뭐 NHN도 그렇고 막 우리가 방송을 자주 안 해서 하도 TP 계속 올리니까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가 뭐냐면 네. 기존의 거를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게 가속화된 거야. 내가 얼마 전에 어떤 그쵸, 분들은 그쵸. 공저로 책을 쓰게 됐는데 고민고민이나 그 부분을 상당히 썼어요. 막연한 얘기 말고 왜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후에 변화를 뭐 쓰자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변화는 무슨 변화? 기존에 진행되고 있었는데 더 빨라지고 그래서 있다. 4년 넘게 가치주가 전폐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가치주 플레이는 안 돼. 이 적응이 안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구도 안에서 딱 바라보면 반도체 재고가 두렵지가 않거든 나는. 그거야 영상 내가 말하는 건. 근데 여하튼 그거는 섹터는 같이 참고를 하는 거지. 예. 그게 나오는 순간 폭발하겠지. 근데 그건 아직은 아닌 것 같지만 여하튼 재밌는 거는 최근에 반도체 장비 이런 장비줄 속의 변화가 상당히 놀랍더라는 거죠. 맞습니다. 장비나 뭐 여기 제목이 10가지 변화라고 나오지만 장비도 마찬가지고 파츠 그리고 소재 그리고 세정 코팅 업체들까지 지금 다 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 네. 이쪽이 돈 된다 싶으니까 다 투자를 들어간 거야. 그렇죠. 네. 그렇지 않고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가 된다면 그 재고가 두렵냐는 걸 난 생각하는 거고 바텀업 베이스에서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고 그 차이인데 오늘은 그냥 그 변화들 하나를 탐만 갔다 오신 거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나도 이거 좀 해보니까 하고 유튜브를 바꾸고 해보니까 생각보다 접근하는 정보가 되게 저급한 정보들을 접해. 그러니까 이거 된대더라, 뭐 되더라. 뭐 떴으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는 그리고 뭐 진짜 갔다 와서 느낀 거 뭐 맞다 틀리는 다음 문제니까 얘기 좀 해줘요. 지금부터는 쭉.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지만 한 12개, 13개 정도 업체들을 탐방을 전반적으로 다 갔다 왔어요. 그래서 10가지 정도 주요 변화들을 주로 체크를 했는데 핵심 위주로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삼성전자의 팹 투자 강도가 좀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시다시피 언론으로 보도됐지만 오스틴 팹에 대한 확장, 파운드리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용어들을 잘 모르는 거니까 팹 투자 강도 이러면 못 알아듣더라고. 팹 투자 강도.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해야지 이해해. 알겠습니다. 그렇지 뭐 내가 중간중간에 그걸 해줘야겠다 생각해서 잘 듣고 있는데 그냥 건성으로 듣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해를 정확히 용어부터 지금부터는 해줘야 조금 그러니까 더 쉽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 파이가 커질 것 같으니까 팹을 막 늘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팹에 이제 투자를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평택 3공장에 EUV 라인이 도입되는데 그쪽에 디램하고 파운드리 쪽 증설을 지금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오스틴 미국 팹에 대한 파운드리 증설을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평택 2공장의 하부층 랜드 쪽에 대한 이제 유틸리티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요 세 가지가 지금 팹 투자가 몰리고 있는 부분인데 자꾸 하는데 유틸리티 투자라는 거는 결국 그 환경 조성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CCSS라는 가스 배관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하게 되고 집 질 때 원래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맞아요. 공장 터가 있어야 이렇게 지금 이만큼 돌리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이제 유틸리티 투자가 딱 들어가면 이 아저씨들이 이제 시작하는구나를 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널리스트들이 유틸리티 투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쪽이 뭔가 우리는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 들어갈 기업은 뭐 장비가 뭘까 뭐 이런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삽을 뜬다라고 하잖아요. 삽을 뜨면 그때 이제 기초공사랑 골격공사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CCSS나 클린룸 같은 게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전공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스크러버나 칠러 같은 장비 같이 붙어서 들어가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전반적인 요 정도 하다면 계속 끊을 것 같으니까 진행이 되고요. 요 정도 이해하고 계시고. 그래서 전자가 팹 투자 강도가 높아지면서 장비 투자에 대한 발주나 이런 플랜들도 올해 대비 내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지금 좀 시사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는 올해까지 캐펙스를 감소시키는 게 기본적인 계획인데 올해 하반기서부터는 M16 유틸리티 투자가 전부 완료가 되면서 M16 장비 투자와 함께 내년도가 확실히 D램 투자가 하이닉스가 많아질 거다. 그러한 부분들을 시사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러한 국내 메모리 업체들의 팹 투자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여러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램리서치 같은 글로벌 장비 회사들의 장비 부킹이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거네. 이게 뭔 얘기냐면 그 업체들이 컨퍼런스 콜에도 얘기를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장비를 제작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소요가 된다.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근데 비메모리 업체인 인텔과 TSMC의 수준은 계속 폭주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쪽에 할당할 수 있는 장비가 굉장히 조금 부족해지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메모리 업체들이 지금 다급한 상황입니다. 빨리 우리 걸 부킹해달라. 혹시나 이걸 빨리
안 내놓으면 나중에 이 차질이 올 것 같으니까 그렇죠. 미리미리 좀 땡겨야 되는 미리미리 거예요. 막 땡겨서 장비부터 발주하는 거네. 네, 그런 현상이 실제 반영되고 있는 거고요. 네 번째 부분은 이제 파츠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약간 가스 소재가 아니고 약간 고체 소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알루미나, 쿼츠, SI 링, SIC 링, 뭐 요 튜브 이런 것처럼 약간 웨이퍼를 보호해주고 지지해주고 챔버 안에 들어가고 있는 약간 부품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장비도 아니고 뭐 SK머나 워닝머가 하고 있는 그런 가스 소재도 아니고 그 중간 정도의 예를 들어서 TCK나 하나머티리얼즈나 월덱스나 원익QNC 같은 업체들이 만드는 전에 한번 부품이죠. TCK 얘기하면서 맞아요. 선생님이 얘기했었어. 네, 그 리포트에 쫙 나오죠. 그때 들으시면 이해할 텐데 네네, 보통 우리는 지나가 버리면 우리 기억이 안 이해한 걸로 나죠. 알고 지나왔는데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전에 한번 TCK 편이나 하나머티리얼스 들어보시면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네, 맞습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파츠라는 이게 이쪽 수요가 아주 좋은 것 같아. 그렇죠. 매우 좋고 매우 좋은 것 같아요. 공정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이쪽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부분이 전에는 이 있습니다. 정도가 아니었거든. 이게 중요한. 맞아요. 그렇게 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한 거더라고. 이게 계속 변해요. 예. 이거는 직접 가봐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어떤 게 변하냐면 직접 가면 어떻게 느끼는 거야? 나는 안 가봤으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랜드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모두가 좋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더 좋은 애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애들은 특히 왜 좋아지느냐? 따져보면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뭐 랜드가 96단 이상이 굉장히 쇼티지 상황이 심각한데 그쪽에서 애칭 공정의 난이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쪽에서의 SI 쉐링 수요가 더 높아지고 있다라든지 이런 식의 변화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애칭 공정에서의 포커스 링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원익QNC도 사실 개별 실적 기준으로는 굉장히 1분기가 잘 나왔는데 모멘티브 연결 자회사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안 나온 거지 굉장히 1분기가 잘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월덱스나 뭐 하나머티리얼즈나 TCK나 다 1분기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쪽 애칭 공정에서의 링 수요가 굉장히 좋다. 이건 또 아는 애들은 다 알려져가지고. 네, 그렇죠. 이미 좀 그래. 그렇죠. 이건 좀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죠. 네. 다섯 번째 팩터는 낸드도 단수마다 수급 밸런스가 좀 다 다르다라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32단, 48단, 2D 낸드 같이 저단수 낸드들은 오버 서플라이로 갈 가능성. 그러니까 초과 공급 상태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96단 이상의 3D 낸드는 초과 수요가 굉장히 지금도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네. 거기다 추가적으로 낸드가 적충수가 심화되다 보니까 SIC 링이 좋아지는 것처럼 그런 파츠 변화뿐만 아니라 장비단에서의 변화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에로티베큐하고 유니센 같은 업체들, GST 같은 업체들을 탐방을 가보면 원래는 낸드 애칭 공정에서는 이제 가스의 소모량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뭐 D램에서의 CVD 공정만큼 유해가스 밀도가 높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낸드가 단수가 많아지면서 그쪽에서의 유해가스 밀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들이 주는구나. 네, 같은 것.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의 낸드 애칭 쪽에서는 이제 영국의 에드워드사가 진공 펌프하고 스크러버를 합친 일체화된 장비를 주로 이제 판매를 했는데 이제 그걸로는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로티베큐으로 신규 진공 펌프 발주가 나오고 있고 유니셈이나 이런 쪽으로 신규 스크러버 발주가 낸드에서 신규 공정으로 지금 발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식의 변화들이 결국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이런 식의 변화들은 결국에는 파츠와 장비가 같이 변해지는 거죠. 네, 낸드에서의 결국에는 단수 적증 심화에 따라서 애칭 공정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 이거에 따른 수혜주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여섯 번째가 세정 코팅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장비 업체들이나 칩 메이커들이 이제는 점점 디램이나 낸드나 로직 쪽의 난이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원가를 낮추려면 파츠를 교체하는 것보다 세정이나 코팅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많아져야 돼요. 네. 파츠가로부터 유발되는 변화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세정 포인트 맞습니다. 엔지니어 같은 것도 좋아하는 애들 엄청 좋아하더라고. 네, 맞아요. 매니아층이 많죠. 매니아가 있었는데 1.5 너무 세대 매니아들이 코팅. 광분하면 싫어하거든. 그래서 내가 나한테 설명하고 그러면 아씨 뭐 이렇게까지 흥분하니 뭐 이런 느낌인데 사실은 이것도 파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맞아요. 세정 늘어나는 네, 게. 정확하십니다. 네, 예를 들어서 샤워헤드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마모나 이런 게 심하게 되다 보니까 이거를 신규 아이템으로 코팅을 완전히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원가가 저렴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코미코랑 포인트 엔지니어링 둘 다 미팅을 했는데 이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7번째는 중국의 메모리 굴기에 대한 얘기예요.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을 잘 살펴보시면 중국 쪽으로 발주가 나오고 있고 중국 쪽 트라이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ST나 테크융이나 유니테스트 같은 종목들이 그쪽으로 트라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쪽에 수혜 강도가 있는 업체들도 실적이 생각보다 하반기나 내년에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이따가 동부로 가 있는 우리 어규진이가 테크잉 좋아해가지고 옛날에 네네네. 뭐지 닭고기는 뭐였죠? 제목을 갖다 이상하게 우리가 쳤었어. 아, 그러니까 네네. 뭐였지? 되게 재밌게 쳤었는데 되게 좋아했었는데 요새 중국 얘기 나오면서 또 난리대. 네, 테크행도 지금 좋은 상황으로 조금 주가도 좋고 실적도 좋고 네, 펀더가 좋은 상황이에요. 테크행도. 중국 관련된 것들은 테크잉이 다 들어갈 거야 아마. 네. 뭐 그런 상황이고 8번째는 약간 특이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도시바가 최근에 SSD 공정에서 버닌 장비를 신규로 이제 발주를 지금 내기를 시작할 거예요. 신규 공정이 만들어진 거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중국 업체들의 캐파 증설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중국 업체들이 수율이 안 좋기 때문에 대신에 그래서 후공정 테스트 장비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얘네가 수율이 안 나오니까 테스트로 막 가는구나. 맞아요. 그래서 테크잉이 핫한 얘네들 거죠. 중국 못 쫓아올 것 같은데 수율 보면 뭐 그렇죠. 한참 네. 떨어지잖아. 우리. 그러니까 증설한다고 다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반도체라는 게 얼마나 수율 잡기가 힘든데 그렇죠. 오래 걸리고 하나 만들려면.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전자 같은 경우는 전공정 수율이 워낙 좋기 때문에 후공정 발주를 생각보다 많이 안 내요. 그래서 전자는 메모리 쪽에서는 후공정 벤더가 많이 없죠. 그치. 네. 근데 반대로 중국 업체들은 전공정에서 수율이 잘 안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공정 테스트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테크잉 유니테스트가 계속 트라이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9번째 부분은 소켓하고 핀 업체들의 실적이 너무나 좋다. 예를 들어서 TCK가 아니라 최근 들어 리노공업이죠. 리노공업 그리고 TSE 그리고 ISC 같은 업체들의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리노는 네. 우리가 워낙 정홍식 때문에 학습을 많이 했는데 이 회사는 너무 좋고 네. 근데 밸류에이션이 더럽게 비싸죠. 네, 20배가 넘어가죠. 네. ISC는 훨씬 떨어지는데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싸지. 맞아요. 그렇지 네. 뭐. 맞아요. 밸류에이션 갭을 조금 좁히자. 이 정도의 그런 정도로. 콜이죠. 네, 당연히 리노가 펀더가 좋은 건 압도적입니다. 네,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너무 올랐어. 네, 제가 여기서 3개 종목을 꼽은 이유도 사실은 주가의 레벨을 어느 정도 많이 고려를 해서 이런 걸 고려 드리는 거죠. 우리랑 함께 고민해 오셨던 분들은 리노가 있잖아요. 리노는 멀티플이 몇 배지? 리노가 네, 지금 아마 22배 정도 됩니다. ISC가 지금. IS 8배죠. 그러니까 그 차이 네. 때문에 아마 든것 같은데. 맞아요. TSE가 10배 초반 정도인데 제가 봤을 때는 TSE 정도의 밸류까지는 ISC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뭐 리포트 자세히 보시면 조금 더 로직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9번째는 아무튼 비메모리 쪽도 그렇고 메모리 쪽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소켓하고 핀 수요가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10번째 변수는 뭐냐면 제가 계속 꾸준히 말씀드린 부분인데 하반기서부터 DDR5가 시작이 되면서 내년도에는 DDR5의 후공정 테스트 장비와 후공정 메모리 소켓 부분이 굉장히 수요가 좋을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노출도가 있는 업체들에 계속 집중을 해오자 이렇게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페이지서부터 이제 10가지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해드리면서 아래쪽에 관련 종목이라고 가로를 쳐놓고 또 설명을 또 구구절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절도 아니고 네. 굉장히 요약해서 잘 썼어요. 네, 참고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네.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 내용을 다 소개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대로 보시면 네. 지금 최근에 아까 중요한 포인트를 집었던 게 코로나 때문에 뭔가 빨리 발주를 넣어야 되는 그런 맞아요. 도킹을 빨리 해야 되는 상황. 그거와 공정 난이도의 상승에 따른 전반적인 모든 변화들, 네, 그것들이 다 함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업체들이 생각보다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전자닉스는 최전방 수요하고 지금 싸워야 됩니다. 글로벌 GDP하고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나는 네. 뭐냐면 얘네들이 이르는 건 최전방 수요에 결국 개선될 거라는 것 때문에 이러고들 있는 거 그것도 아니냐는 맞아요. 논리 그것도 그걸 맞죠. 얘기하는 거고. 맞아요. 팩 투자를 하고 그거는 있으니까. 바텀업 브론 최영산이 연구는 그렇게 말하는 게 맞고 내가 항상 미드라우 어프로치를 한다는 게 뭐냐면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것과 버텀으로 올라오는 거를 중간에서 나는 보려고 하는데 예. 결국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돈 되는 게 뭐냐가 미드라우에서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돈이 맞아요. 되니까 이 짓을 하는 거거든.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보면은 얘네들이 언택트라는 것 때문에 카카오와 네이버가 영향을 황제처럼 제국주의처럼 확대하고 있고 네.
결국 확대하다 보니 어제 이제 뭐 공인인증 폐지한데 카카오페이 커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질러댄 거라고. 그게 이제 그러면 결국 그거에 관련된 인프라가 필요한데 인프라 하면 결국은 다른 뭐죠? 삼성전자 인프라의 전 세계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네네네. 되지 않겠냐는 아주 단순한 추론이지만 그런 구도 속에서 이 산업을 보고 있다 보면 뭐가 좋아질 걸 지지도 않고 그러면 바트마우 리서치에서 네. 지져봤더니 사이맥스가 좋아 보이고 여기 보면 유니셈이 좋아 보이고 ISC가 좋아 보이된다고 하니 네. 이거를 자기가 잘 좋은 기업이니까 좋은 좀 쌀 때 사놓으면 더 좋은데 네. 참 우리가 타이밍을 서로 잡기가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사실 사이맥스는 어때? 사이맥스부터 얘기합시다. 네, 사이맥스는 삼성전자의 이제 메인 캡티브 장비 공급사인 이제 S사가 있는데 그쪽에서의 국산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퍼 이송 장비 쪽으로 이 업체가 그 S사 쪽으로 굉장히 많은 수주를 지금 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S사가 어딜까에 대해서는 각자 댓글에 올리시던지 그럼 제가 한번 나중에 네, 이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실 겁니다. 예측하시는데 네. 이 S사가 딱 안 와드시는 분이라면 또 IT 투자하면 안 되는 거야. 뭐가 뭐 돌아가는 상황을 공부를 하면 되는데 돌아가는 상황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조차도 S사가 뭘까요? 이러면은 전자의 재밌다. 네. 남겨둘 테니까. 캡티브 장비 공급사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투자 단위당 수주 규모가 기존 대비 거의 20%가 증가했다라고 업체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국산화 때문에. 네.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고. 국산화라는 게 참 엄청나죠. 엄청나게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네, 엄청나게 밀어붙이고 웨이퍼 이송 장비 같은 거는 국산화 바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네, 이게 바로 해버려요. 할 수 있었던 거야. 알고 네, 봤더니. 맞아요. 그래서 업체 가이던스가 연간으로 올해 1,000억에서 1,100억을 원래 연초에 제시를 했는데 1분기 실적이 520억이 그냥 나와버렸어요. 네. 그래서 사이맥스가 막 실적이 연초엔 생각지 못한 게 막 일기에 엄청 나오니까 가이던스를 1,000에서 1,600 올린 건데. 그렇죠. 가이던스도 최대 매출액은 올해 1,600억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아예 올려버렸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단락의 세 번째 포인트로 나오지만 웨이퍼 이송 장비 공급 시장 구도가 변화했다. 기존에는 로체 시스템즈와 사이맥스 그리고 로보스타라는 세 개 업체가 거의 과점하고 있었는데 로체가 거의 뭐 이제 대표적 업체가 그렇죠. 근데 로체가 최근에는 디스플레이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밴딩이나 아니면 그쪽 레이저 커팅이나 이쪽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로보스타는 LG전자의 인수가 돼버렸습니다. 재작년 하반기에. 그러면서 웨이퍼 반도체 이동 시장에서는 사실은 사이맥스밖에 이제 거의 남지가 않게 됐어요. 이성 장비가 뭐냐 이렇게 똑같은 거 움직여서 계속 이거 공정할 때 해주는 건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네, 거기서 뭐 EFEM, LPM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지만 좀만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웨이퍼를 보관하는 풋 장비를 로드해주면서 이제 전공정 이제 메인 챔버하고 연결해주고. 네, 그런 식으로 보내주고 받아오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공급 구도가 변하면서 사이맥스가 사실상 웨이퍼 이송 장비 공급 시장에서 굉장히 사실상 거의 점유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단락 부분이 고객사 확장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이 부분에서 분명히 최근 대만 업체를 통해 미국 최대 반도체 I사 하면 알아들으시면 돼요. 이걸 왜 못 적냐면 우리가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 민감하죠. 민감한 컴플 이슈가 걸릴 수 있어서 아이사하면 아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뉴스 같은데. 네, 맞아. 이거 되게 중요한 이슈고, 네. 그리고 시장이 되게 좋아하는 회사예요. 맞죠. 그리고 장비 업체가 공급하기 굉장히 어려운 회사입니다. 이 비메모리 쪽의 이 회사는 뭐 사실은 대만에 있는 TSMC도 그렇고, 이 미국에 있는 아이사도 그렇고, 장비 업체들 뚫고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걸 뚫었다는 거는 굉장한 의미를 하고 있죠. 궁금한 게 이런 뉴스들이 사실 확실하게 확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언론 보도로 나오긴 당연히 무리가 있고. 그리고 최한세 형이 봤을 때는 굉장히 확률이 높은 거야? 거의. 뭐 100% 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저는 가능성이 우리 전에도 그 뉴스 갖고 서로 엄청나게 사방에서 우리 NT 와가지고 그때 기억나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거 나오면 막 NT들 나와가지고 아니라고 하고 막 난리를 치니까. 네. 근데 이거는 뭐 저랑 싸울 게 아니라, 그 IR 분의, 그 부분. IR한테 속았다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항상 그러잖아. 그때도 그렇고. 네. 오케이.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고객사 확장도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닉스가 투자 강도가 다 올라오는 상황에서 공급 구도도 웨이퍼 이송 장비 얘네가 이제 중심이 되고 있고 거기다 국산화까지 받아가는데 고객사도 더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가수 싸이가 아니라 싸이맥스입니다. 네. 나는 유머를 던졌는데 아무도 안 웃었어요. 네.
그다음에 유니셈입니다. 네. 이게 얼떨결에 좋아졌어. 네, 최근에 경쟁사인 GST의 주가가 굉장히 좋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에 공급을 많이 하게 되면서 실적이 잘 나오는 건데 유니셈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래서 뭐냐면 핵심적으로는 첫 번째, 국내 고객사 비중은 GST보다 유니셈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고객사들의 캐파 확장에 있어서는 유니셈이 더 수혜를 많이 받아갈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낸드에서 애칭 공정에서의 신규 수요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다. 네, 그러면서 과거에 없었던 신규 공정에서의 스크러버 수요가 좀 반영이 되면서 새로 또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크러버 수요하면 또 못 알아들으실 것 같다. 스크러버 우리 얼굴에 스크러버도 해서 이게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크러버를 유해가스를 배출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런 장비고 칠러는 온도를 제어해 주는 거고. 네, 근데 스크러버 쪽의 수요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실적 가시성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올해 대비 내년 실적은 제가 봤을 때 높이 올라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유니셈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ISC인데요. 네, 되게 저는 편하게 보면서 재평가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IS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 너무 떨어지니까 리노에 비해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리노하고 비교가 많이 됐죠. 그리고 굉장히 안 좋았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네, 실제로 그러니까 안 좋았어요. 스프레드 움직일 때 항상 왜 ISC는 안 좋게 나한테 막 연락이 와. 네. ISC도 좋은데 왜 커버 안 하시죠? 막 이러면 이제 내가 정우 씨한테 가서 이거 왜 안 하냐? 그러면 이제 네. 이유가 있죠. 그래서 네. 나도 학습을 하게 되지. 그럼 비교를 해보니까 이상하게 실적도 불규칙하고. 맞아요. 굉장히 안 좋았어요. 작년 3분기까지도 거의 적자 기록하면서 맞아. 계속 안 좋았는데 제가 탐방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업체가 작년부터 이제 R&D 쪽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리노공업이 포고핀 타입으로 하고 있는데 ISC는 실리콘 러버 타입입니다. 그래서 실리콘 러버 타입이 메모리에는 적합한데 원래 비메모리 쪽으로는 조금 부적합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리콘 러버 타입을 이제 비메모리에 적용을 신규로 하기 시작을 했어요. R&D 결과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작년 4분기서부터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1분기에 비메모리 비중이 확대되면서 OP 마진이 거의 22% 가까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급격하게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동시에 비메모리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면서 지금 약간 펀더가 잡혀가고 있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적혀 있지만 다른 소켓 업체들 대비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이 또 뭐냐? 사실 이걸 잘 봐야 되는데 리노보다 당연히 포고핀이나 여러 가지 비메모리 쪽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건 맞아요. 다만 이 업체의 특징은 삼성전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리노보다 높다라는 거고 추가적으로 메모리 비중이 높기 때문에 메모리의 DDR5 전환에 따른 ASP 상승 효과를 또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상대적으로 뭐 리노나 TSE가 타겟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수혜를 받아갈 수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베트남 쪽에 대한 저마진, 저수익성 위주의 제품을 이설을 시작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BEP 레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 개선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펀더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1분기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ISC 같은 업종들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러니까 바이오 중소형주, 언택트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중소형주들 플랫폼이나 뭐 보안이나 뭐 인증이나 이런 거다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는 이유가 시장에서 압도하는 펀드 이기는 펀드들 보니까 다 중소형주 펀드야 지금. 네네. 그래서 이제 다들 그런 상황이면 찾아다니는 거죠. 네. 우리가 나는 반보 앞을 봤을 때 중소형주도 약간 시장의 색깔이 변할 수 있고 네네. 대형주에서는 정말 엑기스들 우리 오늘 카카오와 네이버 TP 올렸는데 TP만 올렸다 그날 주가 좀 주춤하거나 이베스트 창고만 뜨면 또 막 악담이 달리는데 전혀 저희랑 상관없고 맞아요. 중요한 건 TP를 올릴 때 그 전에 TP가 도달하게 되면 저는 오늘 아침에 또 그 우리 성종환 팀장 이따 녹음을 해야겠다. 그 녹음할 때 얘기하겠지만 이 괴리가 좁혀지면 바이 유지하려면 TP 올려야 되잖아. 네, 그렇죠. 이거 기계적으로 이런 것까지 내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맞아요. 뭐 기관이 TP를 올린 다음에 팔아먹거나 그런 산티나는 음모설은 어디서 듣는 건지 내가 모르겠어. 그 정도로 기관과 내가 친하다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정도로 내 말을 신뢰해줘서 그럼 제가 내일 자료가 나가니까 내가 나가는 날 파시고. 네. 이거 지금 어느 정말 그 쌍팔년도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세력과 결탁해서 결탁 좀 돼봤으면 좋겠어. 나를 이렇게 신뢰해줘가지고 좀 내 말을 이게 도대체 그런 쌀데기 없는 자꾸 생각들 하고 있으니 IT 투자를 한다는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는 용어조차도 개념 없는 상태에서 카더라로 하니 이게
FNS 테크도 내가 하나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게 언급을 잘 안 했더니 이제 언급 안 한다고 또 뭐라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싸게 NR로 잘 삼아놓은 것들은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때 말했던 내용 다시 들어보시고 우리가 말했던 내용이 바뀐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실적 시즌마다. 바뀐 게 없지? 네, 전혀 없죠. 그렇지. 그럼 들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했던 내용이 바뀌었다면 파시는 거예요. 그때 템버거란 말까지 제가 했던 녹음이 있을 텐데 그냥 그런 느낌을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FNS 테크는 다트에 공시가 다 되어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AD 테크놀로지도 증권 신고서에 기재 정정된 부분을 보시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저번에 다트 얘기 한번 했다가 다트를 읽으라고 한 거야 내가. 너무나 난 상식적인 얘기를 정말 안 읽어요. 그렇더라. 정말 안 읽어요. 그러니까 거기 AD 테크놀로지 증권 신고서 기재 정정 부분을 보시면 다 적혀 있어요. 제가 여기서 FNS 테크는 정말 좋으니까 안심하고 들기 위해서 이 얘기 들으실 시간에 FNS 그 주주시라면 정말 그 정도로 매일매일 FNS 테크를 들고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다트 거 읽어서 한번 읽어 잘 이해 안 가는 분 수주계약 공시가 얼마나 나왔으며 정말 그걸 한 번만 해보라고 내가 여기서 수백 번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안 하는 것 같아. 안 하니까 질문하는 거지 다시 나한테. 사이맥스도 그렇고 ISC도 그렇고 실적이 다 나와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가 말했던 내용과 다르게 나오기 시작하거든. 그렇잖아. 맞아요. 네가 생각했던 대로 갈 거 안 갈 수도 있는 거야. 안 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오버드를 막 발주냈다 딱 알고 봤더니 진짜 재고도 천지고 수요도 하나도 없어. 쉐시 되는 거야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반보 앞에 고민이라는 표현을 많이 좋아하는데 한 전부 다 미래의 그러니까 케인즈가 장기엔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난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 10보 20보 뒤에 수 읽기를 다 즐겨. 수를 이렇게 갔을 때 머릿속에서만 온갖 추상적으로는 관념적으로 현학적으로만 돌아가니 실제 액션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다들. 사라고 하면 비싸 보이고 좀만 흔들리고 장이 흔들리면 내가 그게 되게 엄청나게 불안해 보이고. 그래서 오늘 잘 들어보시고 IT는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숙제 표현이 좀 그런데 용어 이해 안 가시면 공부하시고 아까 그 무슨 사라고 했는데 모르겠으면 정말 못 알아듣는 분이 내가 봤을 때는 이 중에 10명 중에 한 3-4명은 될 것 같아. 뭐 IT에 관심이 없으시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모르셨다면 투자하실 때는 그 먼 사가 딱 떠오를 정도까지 그 밸류체인을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한다는 게 이걸 말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함께 고민하자는 말을 막글마나 던지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는 거고 내가 봤을 때는 재밌을 것 같은데 당신이 탐방을 갔다 왔기 때문에 나도 상당히 여러 가지 몇 가지 섹터를 갔다 온 얘기도 듣고서 요새 정리하는 중인데 시장은 이유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장으로 바뀌었다. 맞아요. 분명하죠. 그게 상당히 시장이 건전해졌다. 그래서 좋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